이 세상에는 저 빛나는 별들처럼 수많은 책들이 있답니다. 꿈과 모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답장을 주세요, 왕자님. 유포리 장편소설 2화. 블룸지벨 출판사에서 포토벨로 마켓으로 가려면 플라타너스가 양쪽으로 늘어진 커다란 길가를 지나야 한다. 바람이 좋은 날이면 연초록색 여름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맞이해주는 정다운 거리다. 코델리아는 이것을 플라타너스의 인사라고 불렀다. 물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말고 혼자서만 말이다. 그녀는 그 정도로 맛이 가진 않았다. 플라타너스의 인사를 받으며 버스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모퉁이에 있는 이름모를 나무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코델리아는 전화기를 들어 그 나무의 이름을 찾아보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그리고 복잡하고 딱딱한 학명을 찾아보며 감흥을 깨는 대신 이 거리를 은빛나무 길이라고 부르리라 결심했다. 이런 소리 역시 입 밖에 내면 네가 빨간 머리 애니 나는 소리나 들을 게 뻔하지만 뭐 어떤가. 혼자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니 아무래도 좋았다. 머릿속에 남몰래 꽃밭 하나 만들어두는 것은 팍팍한 일상을 견디는데 제법 도움이 된다는 것이 코델리아의 지론이었다. 길은 오늘따라 하나도 막히지 않았고 그 덕에 코델리아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초록간판의 가게를 찾았다. 이 거리에는 어줍잖은 물건 몇 개를 빅토리아 시대 물건인 양 위장해 파는 가짜 골동품점도 꽤 있었는데 여긴 그런 곳은 아닌 듯했다. 유리창 너머로 얼핏 보이는 진열장만 보아도 위장하려야 위장할 수도 없을 만큼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출입문을 열자 문 위쪽에 달린 금색종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그러나 코델리아의 표정이 단숨에 밝아진 것은 작은 종이 내는 귀여운 울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기엔 정말이지 겁나게 잘생긴 직원이 있었다. 코델리아 그레이?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생글생글 웃는 꼴을 봤을 때 코델리아는 바보 같아 보일 걸 알면서도 어버버거릴 수밖에 없었다. 정말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남자였다. 네? 제가 코델리아 그레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요? 빨간 머리에 꽤 예쁜 얼굴의 아가씨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방긋 웃었다. 요정처럼 오묘한 푸른색을 띤 눈동자가 휘어졌다. 우와... 코델리아는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정말이지 골동품 상점에서 일하기엔 너무 싱그러운 외모였다. 전 리암이에요. 리암이라고요? 전 코델리아 그레이예요. 알아요. 어떡해요? 우리 방금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멍청한 말을 했다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힐 새도 없이 코델리아는 눈을 꽉 감아야 했다. 말끝마다 구두점처럼 붙여대는 리암의 미소가 지닌 위력 때문이었다. 그대로 눈을 뜨고 있다가는 안구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부신 미모였다. 그렇게 코델리아가 제 시력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동안에 리암은 계산기 뒤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원고가 여기 있었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코델리아가 다급하게 외치자 리암이 웃으며 답했다. 여기 챙겨두었네요. 찾을 것도 없어요. 네. 원고는 꽤 두둑한 분량이었다. 코델리아는 그것을 건네받아 최대한 천천히 가방에 넣고 가방 걸쇠를 아주 느리게 걸어 잠갔다. 이제 더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저 잘난 얼굴을 이렇게 짧게만 보고 가기엔 너무 아쉬웠다. 그녀가 우물쭈물 뭐라도 더 말을 붙이려 하자 리암이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딸랑하고 입구에 걸린 종이 울렸다. 새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리암은 손님에게 인사한 후 바로 코델리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여기 좀 잠깐 둘러보고 있어요. 바로 올 테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암요,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구경할 건데요. 코델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손님 쪽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등을 쳐다보았다. 이건 완전 대박이었다. 몇 해 전 이 거리에서 영화 촬영 중이던 할리우드 배우를 봤을 때도 이런 감탄사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 남자는 문자 그대로 동화 속 왕자님처럼 생겼다. 아니, 동화 속 요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종족이 인간은 아닌 게 분명했다. 코델리아는 얼른 전화기를 꺼내 사진이라도 찍어두고 싶었다.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나 좋아하는 거임? 하고 사용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아니 사용하지 않는 데에도 다 가입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참으며 코델리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조항을 떠올렸다. 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꼭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고민을 몇 초 한 후 코델리아는 스마트폰 저장 공간 내에 남자를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버린 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실컷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새로운 손님은 노부인이었다. 리암은 유리장식장 앞에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중이었다. 노부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국 값게나 나갈 것이 분명한 앤티크 찻잔에 은초대, 자수정 목걸이까지 집어들었다. 계산대 앞에서 노부인이 코델리아를 보며 말했다. 참나, 저 얼굴로 이것저것 권하니 안 살 수가 없구려. 저 얼굴 자주 보시려면 한 번에 이렇게 돈을 쓰시면 안 될 텐데요. 노부인은 껄껄 웃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린 아가씨가 나보다 야무지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사이 계산을 마친 리암이 다시 코델리아에게 왔다. 구경 좀 했어요? 네? 아, 네. 당신 얼굴을요. 라는 말을 뒤로 삼키고 코델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골라봐요. 네? 여기 있는 것 중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냥 드릴게요. 아, 네. 네?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해줬잖아요. 이제 보상이 있을 차례죠. 애니 그랬어요. 뭐든 드리라고요. 아,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데요. 아니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리암은 정말 가슴이 아프기라도 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사실은 살짝 이마를 찡그린 것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코델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럼 당신을 가지고 가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코델리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빅토리아 시대풍의 화려한 테피스트리는 아름다웠지만 코델리아의 작은 방이 감당할 만한 크기는 아니었다. 참나무로 만든 안락의자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튼튼한 만큼 무거울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고 작은 것을 고르자니 유리 장식장 안에 있는 보석들밖에 없었는데 모두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았다. 공짜로 준다고 했다고 그런 것을 냉큼 고를 정도의 변죽은 없었다. 어때요? 골랐어요? 아직이요. 슬슬 이 가게가 좋아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멋진 것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저기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포토벨로의 요정님에게 홀린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 이 골동품 상점엔 생각보다도 괜찮은 물건이 많았다. 특히 벽 쪽을 장식하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채식본 같은 건 거의 박물관 수준이었다. 내가 골라줄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코델리아가 얼른 고개를 끄덕이자
리암은 다시 웃었다. 가격대가 적당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집에 가져가기도 보관하기도 편한 가볍고 작은 것으로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마법을 좀 부리죠. 자, 이건 어때요? 리암은 짙은색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비스듬한 사다리꼴 모양의 그 상자는 깨키와 코델리아의 서류 가방만한 크기였다. 상자의 양쪽 모서리를 감싼 금색 금속은 진짜 금일 리는 없으니 쇠에다 도금을 한 것일 테고, 정 가운데에 세 줄에 엉킨 사슬 같은 문양이 작게 조각된 것을 제외하곤 특별히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데가 있었다. 뭐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서책 보관함이에요. 이 안에 책을 집어넣고 보관하는 거죠. 두세 권 정도 들어가면 꽉 차겠어요. 예전엔 책이 귀한 물건이었으니 두세 권 정도만 되어도 굉장한 장사였죠. 엄청 오래된 건가 봐요. 튜더 왕조 시대쯤 되나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전일 수도요. 다른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걸 수도 있고요. 아까 노부인에게 늘어놓던 몇십 년대 추정, 무슨 왕조의 물건에 어디서 구해왔네 모네하는 설명과 비교하면 꽤 모호한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 편이 좋았다. 코델리아는 늘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보다 애매하게 비어있어 상상의 여지가 넘치는 것들을 사랑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정말요? 이렇게 간단히요? 네, 골라주셨잖아요. 제대로 골라드린 거예요. 이건 진짜 마법의 물건이거든요. 아까 저쪽 손님한테도 그런 소리 하셨죠? 리암이 또 웃었다. 그의 얼굴 주변에 꽃이 동동 떠다니는 것 같은 착시마저 느껴지는 환상적인 미소였다. 마법의 물건은 서책 보관함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지 하는 농담이 나오려는 입을 꾹 다물고 코델리아 역시 어설프게 웃어 보였다. 코델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리암은 물건을 계산대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건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예요. 통로요? 이 정도 크기면 고양이도 살이 많이 찌면 못 들어가겠는데요? 고양이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제 머리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 말이 뭐가 그리 웃긴지 리암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웃겼다는 것이 코델리아는 왠지 뿌듯했다. 잠시 웃음이 그치자 리암이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사람이 들어간다고는 안 했어요, 코델리아. 그런 거 알아요? 시간을 초월하는 편지함 같은 거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요? 그래요. 그런 거 믿어요? 제가 동화책 만드는 일을 하긴 하지만 아직 그런 걸 믿을 정도로 미치진 않았어요. 그런 일이 가끔은 진짜 일어난답니다. 코델리아 그레이 양. 힘든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이 상자에 넣어봐요. 누군가 답해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몰래 상자를 뒤져서 답장해주기라도 하나요? 고객카드에 주소 쓰는 자리는 없으니 안심해요. 그렇게 말하며 리암은 능숙하게 고객카드를 내밀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건네받은 코델리아가 가방 안에서 펜을 찾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고객카드를 쓰게 하시네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펜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서류함에 들어갈 편지를 쓸 때 쓰세요. 영광이네요. 그는 필체라도 확인하듯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선이 그쪽으로만 가 있는 것이 코델리아로서는 다행이었다. 펜을 건네받았을 때 카드를 돌려줄 때 슬쩍 닿은 손 탓에 그만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버렸으니 말이다. 자, 여기요. 다 썼어요. 코델리아 F. 그레이. 카드를 보며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읽었다.
거창한 이름이죠? 아니요.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인데요. 리암이 준 이 편지함은 정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인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3화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낭독의 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